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직접 운전하고 청사를 떠났다며 일자리가 가장 아쉽다. 공직자들 인기 없는 정책 펼 용기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한테 퍼다붙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군의 영역에 가까운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훌륭한 공직자를 칭할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한국당에 나는 문정권의 초대 부총리다 하면서 일축을 했어요. 이 사람 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또 좀 있으면 정치하러 나오거나 또 멍청한 정치권에서 이 사람을 당길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한국당 오늘 이 원내대표 선출을 합니다. 나경원이 김학용이 둘이 이제 싸우는데요. 제발 진짜 누가 되든 김성태처럼은 하지 말기를 좀 바랍니다. 자, 한국당 원내대표 투쟁을 일성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요. 누군들 뽑아서 그 밥이 그 나물이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만큼 또 김동연이만큼 이중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어요. 아들이 혼자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다니는데 아마 거기도 뒤집고 박지만 회장 회사에 또 뒤집고 또 오피스텔을 이렇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아마 돈 있는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얻어줬는데 거기를 갖다가 왜 이재수한테 얻어줬냐, 니는 무슨 관계냐 해서 친구가 아마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방 좀 빼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재수 전 사령관이 변호사한테 서울에 부인하고 같이 살 집을 얻어야 되겠다 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살을 할 때는요, 이분도 평생 무인이라서 세상 사는데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박지만과의 인연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악연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신문에 이 박지만 회장이 우는 목소리로 친구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전 사령관하고는 육사 생활과 그리고 군 생활을 같이 한 절친한 친구다. 내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나를 떠나는 것이 괴롭다. 이러면서 울었고 이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위로하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자, 일본에 가 있다가 이 이재수 씨가 돌아갔다는 걸 알고 급급 귀국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그래서 이재수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이 지냈고 그랬는데 이 박정권 들어서 기무사령관에 가더니만 곧바로 제동이 걸리면서 기무사령관을 한 1년 하다가 잘리면서 1년 반쯤 했죠. 육군 3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가면서 이 박지만과의 인연이 악연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저보고 문재인 하니까 듣기 싫다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데 황장수는 뉴스에서 문재인 하니까 좀 껄끄럽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안 듣는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대통령다우면 저는 정적이라도 꼬박꼬박 대통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서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소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란 말을 절대로 부를 수 없어요. 그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뉴스 브리핑에서는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 대한성공회 성당에서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또 여기는 꼬박꼬박 간답니다. 6.25 기념식은 안 오면서 인권의 날 기념식은 가요. 앞으로 세월이 좀 더 흘러가면 인권 이꼴 좌파들이 생각하는 꼼수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의 믿는다고 군대 안 가도 양심적
백력 거부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동성연애를 해도 인권이고 이 정권에서는 전부 다 인권 소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 정권에서 진짜 소수자는 문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들. 저도 문 정권의 가짜 뉴스의 장본인 중에 하나로 온갖 난도질을 해댔지요. 사무실까지 이사 오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자, 또 지난 정권에서 문 정권에게 좀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또 문 정권이 찍어놓은 사람들을 몇몇은 끝까지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죠. 김관진 전 실장도 그렇고 이재수 사령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가 자살을 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권이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정의가 보편 타당한 측면에서의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가진 가치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권리가 인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은 자기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거의 존중한다는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인권 변호사를 했어요. 무슨 경권 변호사를 해도 지금보다는 더 사람을 존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이하고 둘이 아침 이슬을 성공회 성당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인권의 날 기념식 한다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영국 BBC하고 인터뷰하면서요,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인권 정진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것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거다. 그래,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그 비정상국가의 똘마니를 그리 데리고 오려고 지랄 난리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특정 종교 성당 안에서 열렸다는 것도 웃기지요. 대한민국의 성공회는요, 좌파의 앞잡입니까? 자, 특정 종교를 이렇게 말씀해서 굉장히 안 됐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인권을 빙자한 정치적인 집회 자리에 교회 성당을 내어줘서 거기서 문재인 그림 나오게 하면 그것이 문재인이 인권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까? 이재수를 죽게 만든 문 정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재인 뒤에 도스리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복수와 탄압의 그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이중 얼굴을, 두 얼굴을 한 이 문재인에 대해서 성공회는 성당을 빌려줘서 문재인 뒤에 광채가 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종교는 종교답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회 대성당이 뭐 6.29니 뭐니 과거 민주화 운동의 아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제 문재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회찬 전 의원의 유족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들끼리만의 인권이다. 자, 오늘 동아일보에 이 인권과 관련해서 검찰 아쉬울 때가 자제할 때다는 이명건 사회부장의 글이 실렸습니다. 걸림죄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위법을 해도 법망에 걸리면 처벌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사는 현실을 비꼬는 의미다. 그 전제는 법망에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다. 이 걸림죄라는 말에 걸맞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국민의 53%가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 공무원이나 외국인은 19.1%, 외국인은 25%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정당 입법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 지수가 가장 낮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53.4%, 기업인은 48.4%, 전문가는 49%, 공무원은 19.1%. 공무원은 저거가 주로 접대받으니까 부패했다면 양심이 찔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일반 국민이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부패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고, 또 부정부패 등 언론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부패 지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지금 검찰이 국정농단 적폐청산이라면서 그 대상으로 박근혜 전 정권의 인사들을 이렇게 처벌하고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지었다고 생각 안 하고 걸린 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데 나만 억울하게 보복에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의 한 척근은 사석에서 솔직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구치소에서 몸도 마음도 편안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법정이나 취재진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다 하던 잘못을 나도 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어떻게 했을까?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를 받았는데, 자, 당시에 정군이 세월호의 수습에 투입되었고 기무사는 세월호 수습에 투입된 그 군의 어떤 활동들을 체크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그런 부분에 쓰는 용어가 동양 동정이라고 쓰지 그냥 군의 이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 이런 말을 안 쓰죠. 왜? 정보를 캐는 게 거기에 업무니까 제목도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기무사가 유족들에게 잘못해서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는 유서에서 당시 최선을 다했는데 5년이나 된 일로 이래서 안타깝다 했는데, 정부의 유족 지원을 돕고 실종자 구조를 위해 유족 정보를 수집한 게 불법 사찰로 몰렸다. 검찰은 그런데 기무사가 청와대의 전국 전환을 위한 실종자 수색 포기를 건의하면서 유족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사찰을 벌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라면,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과의 문제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 등을 동원해서 정부 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북 사업에 대한, 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회담, 또 김정은의 방남 등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권이 언론사에 황장수 나와가 떠드는데 저 황장수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 정권이 저런 건을 씹어대는 보수 유튜버 채널을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지시를 했다고 안 할 수 있겠으며, 예? 검찰에다가 지시해서 미운 놈들 좀 잡아들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에서 살던 외계인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정치적인 공작으로 몰면서 처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죽은 이재수 사령관은 5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부하 3명이 구속되어 있어요. 이 참 군인이라면 부하가 구속되고 자기가 구속 안 됐으면 차라리 구속되는 게 마음이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윗선을 대라 해서 김관진 부르라 이렇게 했을 건데 이런 것도 고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받다가 검사가 오죽하면 이 변창훈 검사라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국정원에 파견됐다가, 이 사람도 재수가 없지요. 하필이면 국정원에 파견됐다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댓글 수사하는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이하 그 부서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니 이제 그 당시에 변창훈이 좀 불러서 조지자 했습니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국정원에 파견됐던 선배 검사 한 명과 후배 검사 한 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상황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 2명 구속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서 입장이 어려우니까 자살한 거죠. 당시 많은 검사가 나도 저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많은 사람들을 동료나 상사나 부하를 부르고 가라고 검찰에 붙들려 가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칼날을 휘두르다가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권의 개가 돼버린 검찰들 일부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무슨 스파이 사건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검찰에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 불려다녔어요. 내가 그때 검사 보고 좀 보자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정권이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증거 조작한 일에 그때 증거 조작했다고 일명 광고를 냈죠. 그래도 못 집어넣는 거 보면 증거 조작 확실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에 끼어들어서 이러다가는 당신 끝이 안 좋다. 내가 검사한테 충고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장난을 치는 검찰이 사라져야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투명해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내년 봄에 이제 쇼를 좀 할 거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봄까지, 6월까지 MB 박근혜 주변에 적폐청산을 더욱더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내년 이제 한 6월쯤 되면 건국 100주년 특별 사면해서 국민화합 이야기하면서 또 내후년 봄에 있을 총선에 앞서서 다 풀어주는 쇼를 하면서 국민 감동 이벤트로 갈대처럼 가벼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호려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상에 필요한 게 김정은이 서울대학교 와서 또 국민들을 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광일 논설위원이 2018년에 가장 핫한 단어가 옹고집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심리학에서 확정 편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선입견과 옹고집을 확인하는 정보만 탐색하고 전파를 한다. 내 편과 내 사람만 챙기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도전적인 정보는 꺼린다. 한국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아직도 믿는다면 한국판 비고트크래시, 즉 민주주의가 데모크래시라고 하듯이 비고트, BIGOT는 종교적, 인종적으로 편견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크래시는 통치고, 그러니까 편견에 의한 통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요. 자, 대통령이 세계 무대 파티장에 갔을 때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대신 상대의 발언은 기억을 못하고 대신 제재 완화를 주장한 자신의 발언만 기억하려 한다면 그것이 비고트크래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권, 평화, 무슨 남북 통일, 저한테 험악하게 걸다는 놈들이 있어요. 아마 그것들은 주사파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 중에 제일 말종이 주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걸리면요, 뽕 중에 다른 뽕은 끊을 수 있어도 주사파 뽕은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제일 이 주사파에 대해서 적대적인 놈 중에 하나가 황장수다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도 사회운동을 했고 저도 학생운동을 했지만은 주사파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시종일관 제가 과거에 이 학생 사회운동에서 또 정치를 들어갔어도 그들과 반대되는 행보를 계속해왔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실패하면서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념적 도그마, 뭐가 완전히 옳다고 하면서 신앙처럼 빠져버리는 부분은 저는 정말로 싫습니다. 제가 보수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주사파를 미워하면서 우리가 이쪽에 또 다른 사교 같은 신앙을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사이비 정치를 우리가 해서는 되겠어요? 예?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보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사이비들도 좀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우에서 뺨따구를 다 얻어맞아서 좀 외롭죠. 외로울 뿐만 아니라 괴롭죠. 자,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제 의무다 생각하고 끝까지 할 겁니다. 사람이 뭐 한 번 사는데 그렇게 비굴하게 살 필요도 없고 소신을 굽히면서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말 좀 가증스러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사파나 좌파들의 행각을 반대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권도 없고 그들은 다 박멸해야 될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겁니까? 제가 이런 분노를 도저히 그냥 SNS 상으로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일 집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때가 됐습니다. 해도 너무하고 있어요. 자, 왜 이 정권 들어가 온갖 사고들이 다 나고 있는데 다행히 재수는 좀 있어가지고 대형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작게 되면요, 나중에 반드시 큰 사고가 한번 터진다라는 게 하일리히의 법칙 아닙니까? 그걸 안 들미기더라도요,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는데도 이 정권은 겁을 상실했습니다. 자, 곧 무너질 겁니다. 기다리세요.